많은 분들이 피부 관리를 받으러 피부 관리실 또는 피부과를 다니시지만 사실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까요? 피부가 좋아지고 나빠지고를 결정하는 80%는 생활 습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많게는 일주일에 2번 정도, 보통은 일주일에 1번 정도 샵에 관리를 받으러 오시는데요. 근데 우리가 세안하는 건 아침, 저녁 2번 한다고 했을 때 몇 번일까요?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저는 관리 전에 생활 습관을 점검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과 생활 습관을 여쭤보는데요. 고민을 말씀하시면 너무 건조해요, 탄력이 떨어졌어요, 잡티가 고민이에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생활 체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로 클렌징부터 잘못된 경우가 많더라고요. 건조하고 피부 장벽이 많이 얇은 피부임에도 워터 클렌징으로 다크를 하시는 분, 홍조가 있고 민감한 피부를 가지신 분인데 세안을 너무 자주 하시거나 이마나 턱에 트러블이 올라왔다고 뽀득뽀득하게 세안을 하신다던가, 처음 한두 번은 깨끗하게 닦인 느낌 때문에 잠시 느낌이 좋으실 수는 있지만 습관적으로 몇 년 하시다 보면 피부 장벽이 다 무너집니다. 깨끗하게 세안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오히려 피부를 더 민감하고 장벽을 약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장벽을 지키는 클렌징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에는 직접 클렌징하면서 방법도 보여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하루를 시작하는 첫 단추인 아침 세안을 촉촉하고 튼튼한 장벽으로 시작하기 위해 저는 중성 타입의 클렌저와 약산성 클렌저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는 속건조가 심하고 코에 피지가 많이 생성되면서 블랙헤드가 많이 생기는 복합성 피부였는데 밀크 클렌저를 메인으로 세안하고 난 후부터는 속건조도 잡히고 블랙헤드가 지금은 거의 생기질 않고 저희 고객님들께서도 재구매를 계속 해주실 정도로 만족도가 높습니다. 아침 세안에는 강한 세정력보다는 집에 지붕이 집을 지켜주듯이 우리 피부에 지붕 역할을 하는 장벽을 보호해주고 자극을 최소화해서 필요한 만큼만 클렌징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밀크 클렌저와 약산성 클렌저, 이 두 타입의 세안제 차이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밀크 클렌저와 약산성 클렌저의 차이점부터 짚고 넘어가 볼게요. 약산성 클렌저는 pH 4.5에서 6.0으로 우리 피부의 자연 pH와 거의 동일한 클렌저고요. 중성 클렌저는 pH 7.0으로 산성과 알칼리성의 중간 지점으로 pH의 균형을 유지하는 게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물세안만 하신다고 하시는 고객님들도 계시는데 물세안만 하실 경우에는 자면서 생긴 피지나 침, 땀, 먼지가 제거가 안 되면서 기초를 바르고 메이크업을 했을 때 그런 노폐물들이 제거가 안 된 상태로 제품을 바르시기 때문에 트러블을 유발하거나 모공 막힘이 생길 수 있어서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아침에 우리 피부 상태는 밤 사이에 생성된 유분막과 보습막이 있어서 장벽 상태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데요. 보통은 약산성 클렌저를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약산성 클렌저의 아침 세안 특징은 피부와 가장 친화적이라는 장점이 있어요. 피부의 pH와 가깝기 때문에 우리 피부의 지붕 역할을 하는 장벽을 무너뜨리지 않고 세안할 수 있습니다. 예민, 건성, 속건조 피부를 가지신 분들이 특히 약산성 세안제로 세안을 하시면 자극 없이 밤 사이에 쌓인 가벼운 노폐물과 유분을 기본적인 세정력으로 과하지 않게 세안할 수 있기 때문에 피부가 당기지 않고 피부가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의 세안제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는데요. 유분 많은 지성 피부는 세정력이 아쉬운 부분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하루에 2번 할 때도 있어서 땀이 많이 나고 자주 세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좀 세정력이 부족하고 자극이 조금 있어서 각질과 땀이 뒤엉키면서 모공을 막아 트러블이 가끔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밀크 타입 클렌저로 아침 세안, 저녁 1차 세안제, 그리고 운동을 중간에 해서 여러 번 세안을 할 때 메인 세안제로 사용을 했더니 피부가 진짜 많이 좋아졌는데요. 그 이유는 밀크 클렌저의 특징인 자극은 적으면서도 세정력은 안정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약산성보다는 pH가 조금 높기 때문에 피지나 유분 제거력은 더 균일하게 제거되면서 알칼리성처럼 강하지 않기 때문에 피부에 자극도 없고 장벽을 무너뜨리지 않고 잘 유지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가볍게 올라온 피지를 정리하기 좋아서 수부지 복합성 피부에도 잘 맞는데요. 유분이 약산성 클렌징보다는 잘 정리가 되기 때문에 아침에 번들거림이 올라오는 피부도 부담 없이 사용하시기 좋으세요. 이런 장점을 가진 밀크 클렌저 중에서 이 제품으로 정착한 이유는 성분 때문인데요. 올리브 오일과 판테놀 성분이 피부 보호막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세안 후에 피부가 정말 촉촉하고요. 순한 진정 성분으로 알려진 알란토인이 들어가 있어서 세안 과정에서 자극을 최소화하고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설계된 제품이라 제가 꾸준히 사용해보고 이렇게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세안을 하면서 세안 방법과 세안 전후 피부를 보여드릴게요. 세안 전에 손을 깨끗이 씻는 건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간혹 가다가 물기가 있는 상태로 세안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세안 효과가 떨어집니다. 500원 동전 크기만큼 제품을 덜어주신 후에 얼굴 전체에 도포해주십니다. 손바닥은 열이 많기 때문에 손끝으로 세안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얼굴 전체에 도포를 하고 러빙을 30초에서 40초 가량 해주면 돼요. 귀 뒤랑 목까지 다 해주세요. 30초 정도 러빙을 해주셨으면 여기서 중요 포인트는 유화 작업을 꼭 해주셔야 하는 건데요. 이 밀크 클렌저에는 천연 오일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피지나 기름이 씻겨 내려가기 때문에 꼭 유화 작업을 해주셔야 해요. 유화 작업은 미지근한 물을 손에 묻힌 후에 똑같이 러빙을 해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30초 가량 러빙을 해주시고 이때 피지가 많이 생기는 코랑 턱 밑을 집중적으로 러빙 해주세요. 모공 방향과 모공 반대 방향을 돌려가면서 이렇게 러빙을 해줍니다. 이렇게 러빙을 마쳤으면 미지근한 물을 5번에서 20번 정도 물세안 해주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물세안 중간에 콧방울을 한 번 더 이렇게 러빙을 해주는데요. 이때 피지가 쏙쏙쏙쏙 다 빠져요. 나머지 물세안 해주시면 됩니다. 일회용 페이스 타올로 헤어라인 중심으로 톡톡톡톡 물기만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세안을 마쳤는데요. 세안 후에도 당기지 않고 깨끗하게 세안된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티트리 오일 성분인 포터미네올과 진정 성분인 병포립 추출물, 감초뿌리 추출물과 세비름 추출물이 들어가 있는데 이 성분이 피부톤을 맑게 해주고 수분을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세안 후에 피부가 뽀얗게 맑아지는 것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보시고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 저와 저희 고객님들의 고민을 해결하면서 효과 있었던 방법이라든지 제품들을 같이 공유해 드릴게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